그날 대한민국은 조용히 멈춰 있었다. 누군가는 그날을 이 뉴스가 말을 아꼈던 날이라고 표현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속보는 단 하나의 키워드만을 반복했다. 폭우, 수해, 복구 불가. 하지만 그 어떤 뉴스도 정확한 피해 수치를 말하지 않았다. 몇 명이 목숨을 잃었고 몇 명이 집을 떠나야 했는지 사람들은 그저 추측할 뿐이었다. 침수된 도로 위에 멈춰 선 소방차, 제방 위로 떠내려가는 가로등, 텅 빈 논바닥 위에 엎어진 승용차. 그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이자 전부였다. 뉴스는 말하지 않았지만 화면은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며 누군가에겐 삶 전체가 무너진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기자의 메일함에 한 통의 정보가 도착했다.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한 임시대피소 담당자가 보내온 짧은 메시지.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정동원이라는 이름이 구호 물품 지원 명단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누구보다 빠르게, 조용하게, 그리고 아무런 보도도 없이 그 이름을 본 순간 기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그는 말하지 않았을까? 왜 아무도 그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용한 행동의 출발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모든 방송이 수해 브리핑만 반복하던 그 시각, 어린 트롯 가수였던 정동원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묻지 않은 방식으로. 정확한 기부 금액은 이후 대한적십자사 측의 내부 확인을 통해 밝혀졌다. 1억 원이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이 숫자는 통계를 통해 파악되지 않았던 한 사람의 고요한 연대를 상징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명 연예인의 미담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그날의 또 다른 진실이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 본다. 수해로 대한민국이 멈췄던 그날, 뉴스에도 검색어에도 없었던 이름 하나가 왜 지금 우리 마음을 울리는지를. 7월 16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는 단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중부와 남부 지역에 걸쳐 사흘 이상 이어진 집중호우는 인명과 재산에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겼다. 충청남도 예산과 경기도 가평, 경상남도 산청은 피해 중심지였다. 집안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기고 마을 전체가 침수됐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17명이 숨졌고 0.0명 이상이 대피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통계일 뿐이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었고 생계였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일상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이름이 있었다. 보도자료도 기획기사도 아니었다. 예산군 임시대피소에 물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열린 단체 메일안에서 담당자는 한 줄의 명단을 확인하고 잠시 손을 멈췄다. 송금자 이름 정동원. 그리고 그 옆에 기재된 금액 1억 원. 처음에는 동명이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분명했다. 방송인이나 소속사 발표 없이 개인 명의로 전달된 기부금이었다. 이 사실은 언론이 아니라 대피소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먼저 퍼지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이름도 없이 들어온 물자 중에 유독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을 위한 과자나 손편지가 함께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어요. 그 손글씨를 보고서야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깨달았죠. 그 상자 속에 들어있던 손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희망은 다시 옵니다. 응원합니다. 아이들은 상자를 둘러싸고 그 글꼴을 읽으며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물에 젖은 운동장과 끊긴 인터넷, 그리고 무너진 집이 잠시 잊혔다. 충청남도 예산에 거주하던 김정숙 씨는 67세의 할머니였다. 이번 수해로 집이 붕괴되었고 손자와 함께 살던 건물 일부가 토사에 매몰되었다. 가까스로 구조된 그녀는 예산체육관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손에 정동원의 이름이 적힌 작은 카드가 들어왔다.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손주가 그러더군요. 나 이 형 알아. TV에서 노래 부르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글씨체가 너무 정갈하고 따뜻해서 눈물이 났어요. 무슨 정치인 이름도 아니고 연예인 얼굴도 아니고 그냥 아이 같은 진심이 느껴졌어요. 김정숙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대피소에서 편히 잠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자신이 받은 손편지를 투명한 비닐에 싸서 벽에 붙여두었다. 그녀는 말했다. 잃은 건 많지만 이런 아이가 있다는 걸 안 순간 그래도 이 나라가 버틸 힘이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자는 가평으로 향했다. 산사태로 인해 마을 전체가 고립됐던 그곳에서도 유사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었다. 가평초등학교 체육관. 이곳 역시 대피소로 활용되고 있었고 운동장은 아직 물기가 가시지 않은 채였다. 그 안에 이름표에 이준서라고 적힌 9살 소년이 있었다. 준서는 혼자 바닥에 앉아 있었고 팔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다. 기자가 다가가 말을 건네자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들고 있던 보라색 비닐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칫솔, 비누, 작은 과자 2봉지와 손편지 1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정동원이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준서는 조용히 말했다. 이 형 알아요. 트로트 노래 잘 불러요. 옛날에 할머니랑 TV에서 봤어요. 그런데 형이 저한테 편지를 줄 줄은 몰랐어요. 기자는 물었다. 준서야,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뭐야? 잠시 고민하던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나도 나중에 정동원 형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자원봉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기자는 그 장면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의 침묵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1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이후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정동원의 행동이 조용히 회자되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 제보한 것도 아니었고 소속사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대피소에서 찍힌 손글씨, 상자 위에 남겨진 메모.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퍼지면서 대중은 뒤늦게 이 조용한 연대에 주목하게 되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적었다. 어른은 나이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의 아픔을 먼저 느끼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이 문장은 단지 댓글이 아니라 이 시대가 정동원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18살 소년이지만 수많은 어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고 그 어떤 마케팅 없이도 대중의 가슴에 닿았다. 그리고 지금도 충남, 경기, 경남의 대피소 한편에는 정동원이 보낸 작은 손편지와 간식 상자가 남아있다. 물이 빠지고 나면 곧 철거될지 모를 그 상자 안엔 희망이라는 2글자가 여전히 살아있다. 비는 그쳤다. 하늘은 다시 맑아졌고 물은 점차 빠져나갔다. 그러나 잃어버린 사람들, 무너진 삶, 그리고 남겨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뉴스는 다음 이슈로 넘어갔고 실시간 검색어도 더 이상 수혜를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조용히 움직였던 이름 하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정동원. 트로트 가수. 18살. 그리고 수재민을 위한 조용한 기부자.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을 언급하지 않았다. SNS에 올리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름 없는 상자 속 손편지로 마음을 전했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진심을 읽었다. 아이들은 따뜻함을 배웠고 어른들은 책임을 되새겼다. 작은 손글씨 하나가 수천 명의 마음에 남긴 울림은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였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다시 예산의 대피소를 찾았다. 김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한다. 우리 동네는 사라졌지만 그날 받은 편지는 아직 남아있어요.
할머니는 그 편지를 작은 액자에 넣어 간이 침대 옆에 세워두고 있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다. 당신의 하루가 무사하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은 순간 기자는 문득 생각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말 아닐까? 어떤 슬로건도 구호도 아닌 단 한 사람의 진심에서 비롯된 응원. 정동원의 기부는 단지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얼굴 없는 사연에 닿기 위한 손내밈이었고, 물이 잠긴 마을에서도 다시 음악이 들릴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느새 현실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어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 모른다. 관객의 박수 속에서 혹은 조용한 연습실 한편에서.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동원의 진짜 무대는 조명이 꺼진 대피소 한 구석이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곳에서 그는 가장 큰 울림을 남겼다. 물러간 비의 흔적 위에 피어난 이름 하나, 정동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묻는다. 이 나라가 진심을 잊지 않기 위해 과연 어떤 이름을 기억해야 할까?